폴란드 공군의 우려를 완전히 해결했음. FA-52 숨겨진 기능 시리즈가 공개되었음. FA-52 최고 속도는 F-35와 동일합. 미국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에 큰 충격.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26일 현지 시간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시에서 약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1730억 원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 수출 이행 계약을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했다. KAI는 전투기 1기 수출이 국산 중형자 1000대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지녔음을 감안해 이번 폴란드 수출이 10조 원 대산업 파급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27일 국내 기업들과 폴란드 군비청 간 체결한 총괄 계약 중 FA-50 전투기 수출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계약이라며 이같이 공동 발표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마리우스 부아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강구형 KAI 사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달 1차 이행계약이 체결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FA-50 전투기까지 3종 무기체계에 대한 이행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FA-50은 총괄계약 상 명시된 모든 물량에 대한 이행계약이 완료됐고 K2와 K9은 1차 계약분 외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계약이 지속적으로 협의될 예정이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공동 발표자료에서 전투기 생산은 1기당 20에서 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번 계약 성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가 크다며 전투기 1대 수출이 국산 중형자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에 버금갈 정도라고 했다. 이어 KAI는 이번 수출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했다. 며 전투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FA-50 이행계약 체결이 우리 무기체계의 국제 경쟁력과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드라이브, 국내 방산업체들의 다각적인 협상 노력이 맞물려 이룬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군 소속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은 공군 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7월 폴란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하기도 했다. 2. 신대원의 군 플릭스 방산 수출 효자 FA-50 성능 개량 타이밍 놓칠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T-50 계열 항공기가 K 방산이 또 하나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는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콜롬비아가 TA-50과 FA-50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FA-50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는 외신발 보도가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어지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유럽에서도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UJTS와 공군 전술훈련기 ATT 사업 진출도 타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방산 수출 지속과 함께 국내 항공전력 향상을 위해 개발 도입이 20여 년 가까이 된 T-50 계열 항공기의 중간 수명 성능 개량 MLU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T-50 계열은 고등훈련기 T-50을 비롯해 블랙이글로 널리 알려진 공중공예기 T-50B, 전술입문기 TA-50, 그리고 경공격기 FA-50 등 총 140여 대가 운영 중이다. 문제는 기체 설계 수명이 1년에 약 200시간을 적용한 약 8,300시간으로 40년가량인데 지난 2005년 최초 납품된 T-50의 경우 조만간 중간 수명인 20년 이도래한다는 점이다. 이미 부품 단종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작년 기준으로 경제성 결여를 이유로 생산 라인을 접는가 하면 기술 진전에 따른 구형 전자장비 생산 중단으로 BAE 위 임무 컴퓨터, IMDC, 전방상 양시형기, HUD, GE 위 배터리 충전 제어 장치 등 65개 구성품, 하위 부품까지 범위를 넓히면 215개 부품이 단종된 형편이다.
일단 생산 중단 전 일괄 구매, LTV와 일부 대체품 개발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일 뿐이다. 로우급 전투기로서 FA-52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성능 개량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현재 FA-50은 방어 제공과 정밀 타격, 임무 반경 등에서 임무 수행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향후 KF-21 보람의 전력화와 F4, F5 도태시 하이 미디엄급 전투기가 맞던 임무를 일부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FA-52 중거리 공대 공미사일 무장과 AESA 레이더, 공중급유, 연료탱크 확장 등은 해외 수출 협상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T-50 계열의 성능 개량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은 측면도 없지 않다. KF-16은 지난 2008년 소요제기가 이뤄져 8년이나 지난 2016년 성능 개량에 착수했으며 F-15K 위 경우 2018년 소요제기가 돼 5년 뒤인 내년에야 성능 개량에 들어갈 예정이다. T-50은 소요제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 준비기간 등을 포함하면 때를 놓칠 우려도 있다. 당장 지난 2000년 최초 납품된 국산 훈련기 KT-1의 경우 이미 중간 수명인 20년을 넘겨 성능 개량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오히려 신규 개발이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KAI 관계자는 항공기 성능 개량은 결국 경제성의 문제인데 시기를 놓치면 성능 개량 비용이 효과보다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며 T-50 계열은 아직 최초 납품한 지 20년이 안 된 만큼 서두른다면 항전 장비 중심으로 성능 개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T-50 계열 성능 개량 시 주요 부품 단종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4, 5세대 및 5세대 전술입문 훈련, 그리고 FA-50 임무 확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초 한국국방안보 포럼 KODEF 이 국회에서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군사강국들이 소요제기를 결정할 때 중장기 성능 개량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도 전력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체 보강 검사를 포함한 성능 개량 등 국산 항공기 성능 개량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 가성비 값 FA-50 글로벌 시장 재패 눈앞. 최근 폴란드 방위산업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한국이 폴란드에 대한 FA-50 수출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1000대 이상 계열 기체를 추가로 수출하려 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FA-50 이나모체인 T-50 골든이글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아 보였다. T-50이 미국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 사부 컨소시엄의 T-7 레드호크에 패배하면서 이른바 골든이글 패밀리 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는 FA-50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천명한 1000대 이상 수출 목표가 마냥 허황된 꿈으로 보이지 않는다. FA-50 계열 기체의 성능이 그간 갑작스레 향상된 것도 아닐 텐데 이처럼 방산시장 분위기가 바뀐 원인은 무엇일까? 무기 발전으로 획득 유지비 급등. 우선 무기체계 발전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면서 전장 상황이 도리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현상을 들 수 있다. 현대 전투기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발전한 전자공학 덕분에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최신 기종은 레이더와 전자광학, 적외선 신호를 모두 수집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1000km 이상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정도다. 기존 스텔스 기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물론 가시광선과 적외선 피탐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무기체계 발전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뛰어난 성능의 무기로 전장을 압도하는 전투원으로선 특히 그렇다. 다만 군을 운영하는 최고지휘부로선 우수한 무기를 획득함에 따라 고민도 함께 늘어난다. 무기체계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 무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고성능 센서의 주요 부품을 자주 교체해야 한다.
각 부품의 가격도 매우 비싸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큰돈을 들여 특수 코팅도 해야 한다. 정비 소요가 많다는 것은 정비에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 기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위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지난해 기준 36,000달러, 약 4,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이 2개인 쌍발 대형 전투기 F-15E 29,000달러 약 3,790만원. 나 F-16 시리즈의 최신 개량형 F-16V 22,500달러 약 2,940만원 의 유지비를 훌쩍 뛰어넘는다. 문제는 이처럼 유지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전투기가 반드시 같이 임무에 투입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미군 전투기의 평시 임무는 대개 중동, 아프리카 지역 테러 조직이나 반군 거점에 폭탄 몇 발을 떨어뜨리고 복귀하는 정도에 그친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거나 미군이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러시아와 교전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저강도 임무에 F-22,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나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를 투입하는 것은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도 지난해 안보 분야 세미나에서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우리는 마트에 갈 때 슈퍼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에 고가의 최첨단 기체보다는 더 많은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미군조차 이러할진데 다른 나라 사정은 오죽할까? 로키드 마틴 F-16V 생산량 월 4대. 중국,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인 나라가 아니고서야 4.5세대 전투기 선택폭은 그리 넓지 않다. F-15EX 나 F, A-182, F,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등 서방의 대표적 4.5세대 전투기들은 기체 가격만 8천만 달러, 약 1,046억 원을 가볍게 넘을 만큼 고가다. 여기에 무장과 스페어 파츠 등을 조금만 추가 장착하면 전투기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진다. 한때 경량형 4.5세대 전투기의 최강자를 자처한 스웨덴 JAS-392, F 그리펜 NG도 이것저것 사양을 더하니 가격이 대형 주력 전투기 이상으로 치솟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최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를 없어서 못 파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가성비 좋다는 F-16V 위 대당 가격도 8천만 달러에 육박하고 비행시간당 유지비는 2만 달러, 약 2,600만원을 넘어선 실정이다. 몰려드는 주문 때문에 지금 계약해도 빨라야 4에서 5년 후에나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달에 최대 4대 수준인 로키드 마틴 그린빌 공장의 F-16V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이다. 2018년 F-16V 14대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초 로키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최근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2019년 25대를 발주한 모로코는 2027년, 같은 해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2024년 이후 출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2020년 66대를 계약한 대만도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최초 생산분 2대의 출고가 미뤄져 속을 썩고 있다. 대만과 비슷한 시기에 8대를 주문한 불가리아는 2027년에야 F-16V를 받을 예정이다. 유럽제 전투기들의 납기 지연은 더 심각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7년 웃돈을 주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주문했지만 모두 인수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오만은 2013년 계약한 12대를 2019년에야 모두 인도받았다. 쿠웨이트는 2015년 계약한 28대 가운데 1대를 6년 만인 지난해 연말에 인수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유럽제 전투기 프랑스 라팔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집트는 라팔 24대를 모두 인도받는데 6년, 카타르는 36대를 다 받기까지 8년이 걸렸다.